네,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현행법상 음주 측정 3번 불응하면 어떻게 되죠?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음주 측정 거부는 아무래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가장 높은 수치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죠. 또 면허 구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이거는 좀 억울한데? 어떤 경우에 내가 측정 거부로 이렇게 기소되었을 때 3가지의 어떠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결이 있었던 사건들이고,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이런 류의 재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본인에게 좀 맞는 상황이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어떠한 이 심체 이상, 특히 폐기능 이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유형의 사실관계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약 400m 구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한 것 같다며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출동한 상황입니다. 해당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약 24분에 걸쳐서 3차례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 피고인이 불응해서 결국 재판으로 넘어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측정을 요구했었고, 지금 현재 경찰관들이 업무 처리 지침에는 5분 간격으로 3차례 측정 요구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사실 위반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측정 거부가 무죄가 되진 않아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자,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요,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작년에 선고한 사건인데, 피고인의 연령이나 좀 이런 것들은 공개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판결을 봤을 때는 이 틀니를 착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좀 고령의 운전자로 보이고요. 특히 이 판결에서는 틀니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서 호흡 측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 이 피고인이 평소에 폐기능 이상이 있었다라는 점이 이 재판 과정에서 좀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경찰관으로서는 호흡 측정 방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체열 단계로 넘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은 내가 3번 요구했는데 다 불응했어요. 그러니까 측정 거부입니다. 라고 넘어갔을 뿐, 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호흡 측정 방식이 불가능하고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입니다. 이런 류의 사건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글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직접 저희 의뢰인 사건들을 봐도 그냥 길거리에서 불심 검문 당해서 내지는 음주 단속하고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의 숫자는 거의 적고, 대부분 누군가가 신고했거나 잠에 들었거나 사고가 났거나. 지금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고가 나서인데, 사실관계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에 실려와서 경찰관이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에서 좀 중요한 거는 어떤 점이냐면,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있었냐 없었냐예요.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냐. 그러니까 단지 응급실에 왔으니까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일부 했다고 해서 온전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사건이 교통사고 보고, 그리고 사건 현장 사진, 진단서, 해당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해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상성 간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그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측정 거부 부분을 녹화한 영상 파일에서도 피고인이 호흡 측정에 응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술을 먹고 사고를 내서 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응급실에 실려오면 이제 이 보통 체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열 과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강제 체열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해당 음주운전자, 이 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죠. 피고인이 조금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냈고, 그런 과정들이 증거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즉 이런 경우에는 현행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행범의 경우에는 영장 없더라도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어서 강제 체열로 이 사람의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출동 경찰관 분께서도 좀 그런 점을 간과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뭐 의식이 있는데 당신 뭐 측정 거부다 이렇게 해서 재판으로 넘어오게 됐고, 해당 재판부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이유로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인데요. 세 번째 유형의 제목을 저는 임의동행 방식을 위반한 경우라고 좀 정리해 봤는데, 자, 어디까지나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영장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이 피고인 내지는 피의자, 즉 상대방의 동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임의수사입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좀 잘 지켜지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사건을 제가 일단 한번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자, 일단 사실관계는요, 피고인이 아침 06시 10분경 도로에 설치된 철제 펜스 구조물을 충격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건이고, 경찰관은 목격자 진술을 통하여 도주한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경찰관이 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 2시간 조금 넘는 08시 25분경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내려와서 측정을 하자라고 요구했고, 이 피고인이 승낙하고 내려왔는데요. 자, 이 방식이 결국에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임의 동행이에요. 영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 동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른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도 엄청 납득이 좀 어려운데 그냥 올라가 버렸다고 합니다. 본인의 집으로. 그리고 경찰관은 피고인이 이 1층 현관에서 집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으니까 음주 측정 거부로 그냥 인정해서 재판까지 넘어온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납득이 되진 않죠. 어떻게 경찰이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경찰관이 술을 마셨다라고 의심될 만한 사람에게 이 호흡 측정에 의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영장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이 임의수사의 방식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나 싶고, 실제 이 현장에 출동해서 작성한 그 이제 보고서 양식에 보면은 출동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한 장소조차도 좀 혼동해서 기재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음주 측정 거부를 했지만 역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당연히 큰 처벌이 따르는데요. 무조건 내가 거부했다고 해서 나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너무 불합리한 어떠한 측정을 강요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부하는 경우, 특히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는 아니 내가 응급실에 실려와서 숨 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요구하고 못했으니까 바로 그냥 측정 거부로 넘어갔었던 사례들도 계속 누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까지 무조건 측정 거부죄라고 하는 무거운 죄책을 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측정 거부를 했지만 무죄가 되는 사건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건데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